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해서 정확히 지금 연결이 될지 안 될지 저희도 지금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. 미리 그 의원분들하고 약속은 해두었는데 우선 연결된 곳이 여당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터 연결합니다.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김경협입니다.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외교부 직원 너무 많다고 나가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? 예전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이 배석했던 정도의 네. 아마 그 외교부 직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. 예. 아마 이번에는 그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주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나와서 저희도 참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. 예.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외교부 직원들을 이제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네. 거의 사실 후보자가 거의 조력자 없이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모든 청문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자료 제출 미비하다. 오늘도 또 불거졌었죠. 어느 정도였었습니까? 예. 오늘도 자료 제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는데요. 보니까 후보자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기된 문제들은 후보자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후보자들의 가족 간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. 예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해당 부처나 정부 기관 쪽에 자료들을 다 요청을 해놨는데 네. 아마 오는데 아마 지금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라. 예. 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. 또한 후보자도 역시 보니까 자료 제출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하여튼 숨김없이 제출을 하겠다. 예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청문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그 후에라도 자료 제출은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예. 자, 그리고 뭐 위장 전입, 다운 계약, 뭐 이중 국적, 부동산 투기 의혹, 세금 탈루 뭐 여러 가지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왔던 그런 논란거리 아니었었습니까? 그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 강경화 후보자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한 건 어느 대목이고 나머지 부인한 건 어느 대목입니까? 지금 시인한 것은 이제 장녀의 학교 문제로 인해서 위장 전입했던 부분. 이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요. 그 외에 좀 다른 부분들은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 중에서도 역시 오늘 이제 청문회장에서도 질의가 계속 됐는데요. 네. 저희들이 쭉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일단 뭐 기획부동산이나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해명이 됐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이제 탈루를 했느냐 이 문제인데 보니까 오늘 또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소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.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.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장녀의 뭐 이제 유령회사 관련된 건도 오늘 뭐 증인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해명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문제도 일단 건강보험법상으로 그 위법하지 않다. 크게 문제될 게 아니라 지금 인정되고 있는 범위다라는 게 일단 오늘 후보자의 답변이고 또 관련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 논문 표절 문제도 얘기가 됐었는데요. 논문 표절 문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다시 그 뭡니까 표절 그 논문 이렇게 그 표절을 심사하는 시스템 그 유사율이라고 그럽니까? 이걸 비교해 봤더니 1% 미만이라서 1%? 표절로 1%. 1% 미만이고, 그 중에 이제 2%나 뭐 4%가 나온 게 있는데, 나온 이유는 아마 그 아래 주석을 계속 중복해서 이제 다루는 것들, 이런 것들이고요. 논문의 본문 내용과는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1% 미만이라서 논문 표절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장녀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 요거 하나만 뭐 이 시인하고 또 사과까지 한 대목이로군요.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했고요. 그런데 아까 쭉 그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그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바로 냈잖아요. 그렇게 그 부분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러니까. 좀 증여세 탈루가 맞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토지를
할머니한테 예. 손녀가 그러니까 이제 두 딸이 되는 거죠. 네. 그 할머니가 손녀한테 토지를 구입할 때 이제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증여 부분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증여세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. 금액이 미달이 돼가지고. 아하.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예. 다시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자리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주면서 네. 그 집값이 합쳐지면서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된 건데요. 그게 예. 이제 작년 11월 달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렇게 합쳐서도 증여세 대상이 납부 대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. 아하. 네, 몰랐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네. 여기서 이렇게 합쳐서도 그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면은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.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네. 증여세 납부가 몇 달 좀 늦어졌던 예. 것 같습니다. 예. 김경엽 의원께서는 지금 그 대부분의 의혹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다 소명되고 뭐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야당 의원들은 다르죠? 뭐 야당 의원님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 좀 검증을 계속 하려고 지금 계속 집중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고요. 예.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. 조금 더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예전엔 호랑이 같더니 고양이가 됐다. 이게 뭐 예. 검증을 하려는 건지 치어리더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. 이렇게까지 발언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. 네. 야당은 공세적이고 예. 여당은 아무래도 수세적 이제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. 예. 그건 이제 지금 야당도 여당이던 시절하고 입장이 달라진 거고. 저희 사실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하고 좀 입장은 달라졌는데. 예. 문제는 그 입장이 달라진 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. 예. 그러나 검증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. 예.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거에 야당을 했든 지금 여당을 하든 과거에 여당을 하다가 지금 야당을 하든지 간에 네. 검증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저는 예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검증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여태까지 쭉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해 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쭉 기준으로 좀 잡았던 네. 그런 검증 기준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좀 공정하게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. 보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런저런 그 의혹 부분은 유동 말씀 여쭤보고 이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왔죠. 특히 그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, 다음에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그 사드 문제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답변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일단 저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드 관련해서도 일단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나 철학과 역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 특히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? 예. 아주 다양한 외교적 카드가 필요하고 한데 예.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청와대나 그다음에 국방부 다른 부처들하고 좀 더 좀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인 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는데요. 예.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, 예. 예. 그리고 그 북핵 문제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 그리고 대화와의 병행 요 대목에 대해서는요.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역시 지금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하고 역시 같은 방향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대화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끊겨 있었기 때문에. 그렇죠. 대화를 지금 뭐 쉽게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시작될 문제가 아닌 거죠. 예. 아마 이 상당 정도의 준비 기간이나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아마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 같은데. 예.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방법들도 아까 제가 좀 질의했습니다마는 대북 특사.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도 역시 동의하고 있고요. 예. 그런 과정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좀 답변까지 해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예. 어찌됐든지 남북 간의 대화 그다음에 육자회담을 복원시키기 위한 좀 지속적인 노력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예.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 같죠? 청문회가? 뭐 지금 이제 보충 질의까지 끝나고 다시 지금 추가 질의 들어갔는데요. 예.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. 물론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, 국민의당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? 지금까지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
굉장히 아주 주요한 타켓 네. 아마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랬었죠. 예. 예.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것 같고, 많은 부분들에서 또 해명된 부분들이 있고, 네. 아직까지 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, 부적격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결정적인 사유는 아직까지 좀 발견되지 않은 것 같고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흠결은 있고, 왜 후보자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가정사에 대해서 소홀했던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, 예.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적격 사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일단 뭐 그동안에 좀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보면은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예. 청문 보고서 채택될지 안 될지 우선 또 좀 지켜보고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여당이죠.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. 연결했고요. 글쎄요. 예. 대부분 이제 그 외교부 직원들을 이제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네. 거의 사실 후보자가 거의 조력자 없이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모든 청문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 자료 제출 미비하다. 오늘도 또 불거졌었죠. 어느 정도였었습니까? 예. 오늘도 자료 제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는데요. 보니까 후보자가 이제 외국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기된 문제들은 후보자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국내에서 후보자들의 가족 간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. 예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해당 부처나 정부 기관 쪽에 자료들을 다 요청을 해놨는데 네. 아마 오는데 아마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라라고 예.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. 또한 후보자도 역시 보니까 자료 제출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하여튼 숨김없이 제출을 하겠다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청문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그 후에라도 자료 제출은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예. 자, 그리고 뭐 위장 전입, 다운 계약, 뭐 이중 국적, 부동산 투기 의혹, 세금 탈루 뭐 여러 가지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왔던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해서 정확히 지금 연결이 될지 안 될지 저희도 지금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. 미리 그 의원분들하고 약속은 해두었는데 우선 연결된 곳이 여당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터 연결합니다.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김경협입니다.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외교부 직원 너무 많다고 나가라고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? 예전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이 배석했던 정도의 아마 그 외교부 직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. 예. 아마 이번에는 그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주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나와서 저희도 참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. 그런 논란거리 아니었었습니까? 예. 그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 강경화 후보자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한 건 어느 대목이고 나머지 부인한 건 어느 대목입니까? 지금 시인한 것은 이제 장녀의 학교 문제로 인해서 위장 전입했던 부분. 이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요. 그 외에 좀 다른 부분들은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 중에서도 역시 오늘 이제 청문회장에서도 질의가 계속 됐는데요. 저희들이 쭉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일단 뭐 기획부동산이나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해명이 됐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이제 탈루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보니까 오늘 또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소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.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.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장녀의 뭐 이제 유령회사 관련된 건도 오늘 뭐 증인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해명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문제도 일단 건강보험법상으로 그 위법하지 않다. 크게 문제될 게 아니라 지금 인정되고 있는 범위다라는 게 일단